지금 하려고 하는 챕터는 집합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챕터는 들어본 적은 많습니다. 집합이라는 글자를 들어본 적은 많은데 이 말을 들어본 적이 되게 많은데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입니다. 뭘 구분해요?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은 집합이 아닙니다. 높은 산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는 건 집합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뭐하니까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도 집합이 아닙니다. 영어 학생인데?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집합입니다. 네. 원소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은 보통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집합을 표기하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속에 이루고 있는 것들,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우리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값들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집합은 1부터 5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집합이네요. 네. 집합이라고 하는 건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네. 빡치네. 다음 중에 집합인 걸 모르세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도 집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90부터 99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50부터 90까지 얘기하는 건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네. 집합이 아니고요. 8의 양의 앞서의 모임들은 집합이 확실합니다. 원소가 누가 있다는 얘기죠? 1, 1, 2, 4, 8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착한 사람들의 모임도 구분이 모호합니다. 왜요? 집합과 원소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들이키는 거 받아주지 못하겠습니다. 네? 들이키는 걸 받아주지 아니, 못하겠습니다. 드림이에요. 집합이라고 하는 건 보통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원소의 값들은 이미의 원소의 값들은 보통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네. 어떤 집합 속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집합 속에 A, B, C가 들어있다면 원소라고 하는 것과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A라고 하는 원소는 A라고 하는 집합 속에 들어있나요? 네. 그때 우리는 속한다라고 얘기하고요. B라고 하는 원소는 A라고 하는 집합 속에 들어있지 않죠. 네. 그때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속한다? 속하지 하지 않는다.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이 원소 A 속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건 원소고요. 이건 집합이고요. 집합이 A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원소가 집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네. 어렵다. 집합 속에 원소가 들어있으면 속한다? 들어있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다음에 1부터 10까지 홀수의 값이 있습니다. 1, 3, 5, 7, 9가 홀수인데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A 집합의 원소인가요? 아니요. 그럼 속하지 않는다고 쓸 거고요. 3이 A 집합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럼 속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4는 속하지 않고요. 네. 11도 속하지 않는 거죠. 네. 자연수 전체 집합이 N, 정수의 집합은 Z, 실수의 집합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의 집합에 속하나요? 네. 네. 마이너스 1이 자연수인가요? 아니요. 속하지 않죠. 첫 번째 틀렸습니다. 네. 두 번째 건 2라고 하는 수는 자연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속한다고 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0은 자연수가 아니지만 0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집합에는 속하는데 속하지 않는다고 썼군요. 틀렸습니다. 네. 0.2는 유리수고 유리수는 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0.2는 실수의 집합에 속하지만 정수의 집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루트 5의 값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실수고요. 실수의 집합에 속하나요? 네. 다섯 번째 게 3인 것 같습니다. 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까지만 배웠습니다.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원소나열법하고 조건지식법을 배울 건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것처럼 어떤 집합을 1, 2, 3, 4, 5라고 쓴다면 A 집합은 1부터 5까지 숫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원소들을 일일이 하나씩 낱개로 하나씩 쓰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소를 직접 열거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원소 나열법. 하지만 이거를 이 집합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원소야 라고 표기한 겁니다. 이 집합은 x라고 하는 게 원소인데 짝대기 다음에는 그 x에 대한 성질들을 기재하는 걸 조건지식법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납득하시나요? 네.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달리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x는 어떠합니다라고 써있는 것은 조건지식법, 그리고 숫자를 직접 열거하는 것은 원소나 열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이름이 왜 그래요, 다? 벤다이어그램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속에 숫자를 기재하는 녀석이니까 우리는 이 형태로 표기하는 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들이 연결된 것들을 히스토그램이라고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얘는 벤다이어그램입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 배워요? 첫 번째 틀을 끝낼 겁니다. 어? 다음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표현된 것은 조건지식법으로 바꾸시고요. 조건지식법으로 표현된 것은 원소날법으로 바꾸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네. 1, 2, 4, 8,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16의 양의 합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들은 16이라는 숫자의 음의 약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숫자들 5개 위에 있는 숫자들은 16이라는 숫자의 양의 합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조건지식법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은 16의 양의 합수라고 쓴 건 이건 조건지식법인 거죠? 네. 보통 조건지식법을 쓸 때는 항상 x바를 앞에 표기합니다. 두 번째, x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인데 x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의 걸 원소날법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10, 11, 12, 13 이런 것들이 원소인가요? 네. 제일 큰 녀석이니까 99고요. 네. 다 쓰지는 않고요. 점점점을 사용해서 우리는 보통 씁니다. 점점점이 뭔지는 아시나요? 네. 그냥. 네. 우리 너무 무시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합 A의 벤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 표기된 걸 찾으세요. 원소가 2, 4, 6 3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는 3이고요. 네. 두 번째 건 1부터 7 사이에 있는 짝수의 값이 미세령 맞나요? 네. 네. 세 번째 거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이상형 맞군요. 네. 그 다음 한 자리에 2의 양의 배수. 팔이 없어요. 네, 이건 8이 들어있군요. 그래서 이건 땡땡땡.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K한테 1, 2, 3을 집어넣은 거를 X라고 하세요. 맞아요. 네, 이런 이사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쌤이 설명해주니까 쉽네요. 시끄러워요. S 집합은 원소의 값이 1, 2, 3입니다. S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인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네요. 문제가 어려워요. S라는 집합은 원소가 3개 있는데 네. S에서 원소를 데리고 오시고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S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인데 Y라고 하는 것도 X라는 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문제 설명 중에는 네. 어디도 이런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S라고 하는 집합에서 X를 데리고 올 거고요. S라는 집합에서 Y를 데리고 올 건데 이런 표현은 써있지 않습니다. 즉 똑같은 숫자를 두 번 데려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똑같은 것끼리 데려오면 안 됩니다. 네. 이 문제는 똑같은 걸 데려와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을 통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X도 1, Y도 1이면 원소가 누구라고요? X도 이거 해주면? 원소는 이게 원소라고요? 네. 그래서 둘 다 1 데려오면 1,1이죠? 네. X를 1 데려오고 Y를 2 데려올 때 X를 1 데려오고 Y를 3 데려올 때 내 말 좀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집합의 원소들입니다. 원소는 다 몇 개 있나요? 9개요. 네, 원소의 수가 해서 9개 있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집합은 설명하기를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데리고 와서 더한 게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첫 번째 거 더하면 누군데요? 2, 3, 4, 3, 4. 근데 집합은
동일한 숫자가 있으면 한 번만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생략이에요? 한 번만 기재합니다. 오. 3은 여기 써 있으니까 기재하지 않습니다. 오.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6. 네, 6. 여기까지 쓰면 되나요? 똥치. 다른 것들을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집합은 동일한 숫자 여러 번 나올 수 20이요. 없습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한 번만 쓸 겁니다. 네. 더했을 때 몇 개? 9개? 5개? 14개인가요? 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문제들은 x, 네. y를 데리고 올 때 같지 않은 걸 데려오세요라는 말이 있을 때만 똑같은 걸 데려오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애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서로 다른 것들만 데리고 왔을 때만 개수를 세서 문제를 풉니다. 문제가 구태여 이런 말이 써있지 않다면, 이런 말이 구태여 써있지 않다면 똑같은 걸 데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예요? x하고 y가 같지 않다고 썼습니다. 아, 그럼 같지 않은 상황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같지 않으면 빠지겠죠? 이런 게 빠지겠죠? 아하. 그럼 1,3이랑 3,1은 다른 거네요. 네. 왜 그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유한, 무한, 공집합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유한 집합.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무한 집합입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무한이요. 무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이유가 원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무한 집합입니다. 네.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 집합입니다. 오호. 그리고 정수의 집합도 무한 집합, 실수의 집합도 무한 집합이겠죠? 네. 우리가 그 개수를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부터 14에는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유한집 유한 유한이에요. 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기재한다면 제곱에서 마이너스 7 되는 실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5예요. 아, 제곱에서 마이너스 5 되는 실수가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괄호를 비워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걸 우리는 공집합, 비를 공자를 사용해서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는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귀엽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공집합에 대한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죠? 3개요. 넘버라는 거의 약자고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3. 근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나요? 빵!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 개 있나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공집합은 유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일까요? 유한이요. 왜 유한이죠? 영 하나만 무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 수 있다. 빵개라고 개수를 셀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공집합은 유한 집합입니다. 아, 진짜 뒤에서. 뭐라나. 자, 다음에서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은 홀수, 홀수인 자연수? 네.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 유한 아니야? 무한이요.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 끝이 없네요. 네, 그래서 무한 집합이고요. 5의 양의학수인 짝수? 없어요. 네, 5의 양의학수는 1하고 5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짝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집합이네요. 네, 이건 유한집합이자 공집합이죠. 얘는 원소가 몇 개 있나요? 한 개요. 얘는 이거랑 같지 마이너스 않습니다. 붙은 거야? 얘는 이거랑 같지 않습니다. 아, 뭐야, 왜요? 이거는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공집합이라는 어떤 집합을 네.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하나네요. 네, 이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요. 이건 공집합이 아닙니다.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네. 이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하나입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어렵다. 그러니까 헷갈려. A 집합은 4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의 배수는 40 이하에 8개 있나요? 네. 표기할 때는 넘버를 이용해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사용합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좀 시작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헷갈려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여태까지 수학에서 배웠던 다른 집합들하고 결합해서 물어보니까 어렵습니다. 집합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집합이라고 하는 거 속에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집합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거는 틀렸어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맞나? 공집합은 아니지. 맞아. 이렇게 표기한 건 공집합이죠? 네. 네.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빵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까 뭐 한 개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는 안 해. 아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였습니다. 걔는 그러면 한 개고 쟤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이건 원소가 한 개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글쎄요, 생각을 조금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 더 생겼다고 1이 되네.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해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참입니다. 두 번째 거는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2개. 2를 한 개. 원소로 하나.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죠. 하나. 한 개.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 하나. 왼쪽도 한 개고 오른쪽도 한 개이기 때문에 땡. 얘는 2하고 3이 원소로 가지니까 원소의 개수는 2개인가요? 네. 이거 원소의 개수 3개고요. 네. 2개에서 1개 뺐으니까 1개입니다. 뺏었나?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 원소가 몇 개 있죠? 빵개. 네,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빵개기가 틀렸습니다. 벌레 광고. 그 다음에 x가 두 자리 5의 양의 배수입니다. 두 자리 5의 배수는 틀렸어요. 10, 15. 20. 20. 마지막에 25. 30. 아니구나 95. 95. 이게 두 자리 양의 5의 배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건 누가 빠졌냐면 5가 빠졌고요. 100이 빠졌는데요. 네. 원래 1부터 100까지는 5의 배수 몇 개 있죠? 20개요. 20개 중에서 2개 빼면 되는군요. 왜 두 개를 빼죠? 5랑 100을 빼야 되니까 막대가요. 자, 그래서 18개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라니 너무하다. 나대지 마세요. 내가 언제 나댔다. 차집합은 언제예요? 자, 부분집합으로 왔습니다. 부분집합은 이제 집합의 내용 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의 값이 공집합도 넣어볼까 한번? 공집합 1, 2, 1, 2 이렇게만 해볼까요? 뭐예요? 자, 선생님 지금 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세 세 개요. 개요. 네 개지 바보야. 네, 이 집합 원소의 개수 4개 아, 있습니다. 근데 11호지도. 공집합이 원소인가요? 아니요? 네. 1이 원소인가요? 네. 2도 원소고요. 네.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원소입니다. 1,2라고 안 해요, 왜? 이 눈이 안 좋고 1컷만 이자 썼어. 2라고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네. 전 순서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로에 사용해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네. 뭔 소리야 그게?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아니 너가 말하면 이해가 안 돼. 자,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들은 이거 4개가 원소인 집합인데 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합의 원소들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또는 이 4개 중에 2개 가지고 있는 거, 4개 중에 3개 가지고 있는 거, 4개 중에 4개 가지고 있는 거, 네. 또는 4개 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네.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는 이건 지금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인가요? 네. 이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다 쓸 수는 없고요. 선생님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이 집합,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이 4개 중에 일부분 1 하나만 가지고 만든 집합이죠. 네. 2만 가지고 만든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런 것들은 4개의 원소 중에 각기 하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들이죠. 이 빨간색으로 가로 닫아주면 네. 또는 1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 4개 중에 2개를 원소로 가진 집합인가요? 네. 또는 이렇게 써도 4개 중에 2개를 원소로 가진 집합인가요? 네. 심지어 4개 다 들어있는 거 공집합 1,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 4개를 원소로 가진 집합 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집합 저 4개 중에 1개도 안 가지고 있는 거, 1개만 가지고 있는 거, 2개만 가지고 있는 거, 3개 가지고 있는 거, 4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집합들을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은 전부 다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건 속한다입니다. 부분 집합들은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너희한테 헷갈리는 요소가 어디서 헷갈리냐면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지금은 공집합이 여기는 이 공집합 흰색 공집합 있죠? 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것도 공집합이죠? 네. 흰색 공집합이랑 노란색 공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입니다. 이 공집합은 여기 있는 녀석을 데려다 사용한 공집합이고요. 지금 이 공집합은 이걸 데려온 게 아닙니다.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저 4개 중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개념의 공집합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 중에 1개를 들어도 되고 2개를 들어도 되고 3개 들어도 되고 4개 들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되는데 그것들은 다 부분 집합인데 네. 지금 빨간색 괄호에다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것도 부분 집합인데 이런 부분 집합들은 전부 다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이 공집합은 저 A 집합의 원소 중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집합은 여기 써있는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헷갈리는 요소는 이게 또 헷갈립니다. 1과 2의 값은 지금 A에 속합니다. 이 뒤에 있는 1과 2의 값은 A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 쓴 녀석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A에 포함되나요? 네. 저 4개 중에 내가 지금 앞에 있는 2개 1과 2를 데리고 온 건가요? 네. 이 2개는 표기 형태가 똑같긴 하지만 이거의 표기 형태하고 이거의 표기 형태가 똑같긴 하지만 서로 다른 걸 의미합니다. 여기 흰색으로 쓴 1과 2는 뒤에 있는 녀석이 원소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고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1과 2의 값을 이용해서 포함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명제라는 챕터가 다음에 배우는 건데 다음 챕터에서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데 이건 논리학이라고 불러요. 이건 엄밀히만 하면 수학이 아니고요. 이건 철학이에요. 철학의 한 장르인 논리학을 고등학교 때 가르칠 영역이 없어서 수학에다 집어넣어서 가르칩니다. 철학까지요? 네, 논리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논리가 뭔데요? 무논리. 네, 너희들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법적인 거에 하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 한 줄 한 줄 전개해 나가는 표현들이 개연성이 있고 논리적인 하자가 없어야지만 말이 통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거지로 논리가 없이 어거지로 얘기하면 사람이 피곤하고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상대방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 그 논리학의 기본이에요 지금. 그런 걸 지금 집합을 통해서 명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네. 이걸 도덕 시간에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네. 현행 교육과정은 수학에 넣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철학은 쌤이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자, 놔져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을 이번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집합은 원소한테 두 개 있습니다. 네. 원소가 두 개 있고 우리는 속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1의 값은 A에 속하고 2의 값은 A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쌤이 부분집합이라고 칭하는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누구라고요? 1, 2, 1, 2. 괄호 속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1, 2, 1, 한 개씩만 집어넣어도 되고 두 개 집어넣어도 돼요? 네, 다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는 2, 1? 안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네. 맞다. 한 개 집어넣어도 돼요? 두 개 집어넣어도 돼요? 다 넣어도 돼요. 아예 안 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집합인가요? 네. 공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이게 A집합인가요? 네. A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근데 왜 짝대기 안 써요? 이거?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요. 네. 이건 집합과 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 달라요?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쓰는 게 다른가? 원소라고 하는 녀석과 집합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고요. 네. 대등하지 않은 관계는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요. 네.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아, 이건 찍어야 돼. 아니요, 아까 전에도 언급했으니까 지금은 집중해서 기억해서 다시 되묻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지금은 여기는 4개의 집합들은 전부 다 A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네. 부분집합들은 전부 다 A집합에 포함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오. 대박. 왜냐면은 A집합 이렇게 만들었지만 B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를 다르게 B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 A, B, C라는 세 녀석을 가지고 한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세 개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않는 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집합들은 원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 자체가 항상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A 있잖아요. 네. 저기 짝대기 이렇게 그으면요. 저 이렇게 포함한다 해도 짝대기가 그어지겠네요. 뭔 똥소리야? 그러니까 이 여기가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무시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자, 그냥 선생님이 방금 이거 설명했습니다. 자, 공집합은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사령 A의 정체가 누군지 몰라도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항상 포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도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해서도 맞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포함된다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래요. 같은 자기 자신은 원래 집합에 포함됩니다.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 C에 포함되면 A가 B에 들어있고 네. A가 B의 일부분이고 B의 값이 C의 일부분이면 네. A의 값은 C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3단 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3단도 국어 아닌가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연역법. 뭐 A면 B다, B면 C이다. 그래서 A면 C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은 가능합니다.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 자, 너희가 지금 잡소리가 많아서 수업이 더뎌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면 수업을 어느 정도 일정한 페이스로 어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 동영아. 쌩을 까야 되는데 쌩 까면 상처를 받아요. 맞아요, 저 좀 많이. 네, 적당한 선에서 주둥이를 터세요. 자, 다음에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합 자체는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헐.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부분 집합을 만들 때 한 개라도 있고 두 개라도 있고만 있으면 한 개를 갖다 쓰든 두 개를 갖다 쓰든 안 갖다 쓰든 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애당초 원소가 없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만들면 원소가 없는 집합밖에 못 만들겠네. 네. 그래서 공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겠네요. 네. 네. 두 번째 거는 A를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데려온 거, A만 데려온 거, 이거 두 개가 부분 집합이겠군요. 네. A, B가 원소면은 아무것도 안 데려온 거, A만 데려온 거, B만 데려온 거, A, B 다 데려온 게 부분 집합인가요? 네. 네. 다만 첫 번째는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었는데 괄호로 안 쓰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런 것들 빈 괄호에 있다면 공집합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원소가 빵 개면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원소가 두 개면 한 개면 부분 집합 두 개 있죠? 네. 원소가 두 개면 부분 집합이 네 개 있나요? 배수네요. 아니 그러면 제곱이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되나 봐요. 그래 제곱 뭐라? 원소가 0개 있으면 2의 0승이어서 어떤 숫자의 0승의 값은 1입니다. 오케이. 어떤 숫자 0승의 값은 1이어서 여기다 0 대입하면 1개, 여기다 1 대입하면 2개, 여기다 2 대입하면 4개인가요? 네. 여기는 2의 거듭제곱에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네. 그 녀석이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EN. A 집합이 지금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어렵다. 첫 번째,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속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1이 A에 속하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 하지만 이건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질문은 A 집합 속에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들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죠? 어? 잠깐만, 1이잖아요, 걔가. 그럼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A 집합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1번이 맞는 말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지 않군요. 아, 멍청해. 딱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시면 숫자만 적어야 되는 거죠? 가로 다 옆에 버리고?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네. 한 번만 더 제대로 설명드리고 이제 무시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멍청해. 자, 원소가 누구예요? A, B, C요. 네, 이렇게 생긴 것들만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다. 아니, 들어가 있다. 어렵나요? 아니, 이해했는데 근데 여기 똑같이 1이 있는 이렇게 생긴 것들만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가로를 없애버리면 맞냐고. 근데 그거는 아까 전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했잖아요. 이거 맞다고 설명했는데 넌 다시 되묻잖아요. 또. 진짜. 젖었어요. 더죠? 자, 하지만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러 개의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쓴 건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어요? 3개예요. 원소가 3개 있으면 4개요. 아니, 2에.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으면 2의 n승이 부분 여덟 집합의 개요. 개수였습니다. 원소가 3개 있으면 2의 3승 여덟 8개가 부분 개요. 집합입니다. 네. 그런데 8개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 집합이고요.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만 들어있는 것도 부분 집합이고요.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2개 들어있는 것도 부분 집합이고요. 3개 들어가 있는 것도. 네. 그런데 우리 이 모든 녀석들은 다 부분 집합들은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속한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포함된다라고 쓸 겁니다. 속하는 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속한다고 표기하고요. 미치겠네. 부분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부분 집합은 포함된다고요? 네. 포함되고 속하고. 자, 그냥 대가리 나쁜 걸로 합시다. 야, 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는 3을 원소 가진 집합은 A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4개의 원소 중에 3이라는 숫자 하나를 사용한 집합이라서 네. 포함되는 거 맞군요. 근데 쟤는 왜 또 괄호가 있냐? 그러면 아니 아까랑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아까 걔는 괄호가 있다고 안 되고 얘는 괄호가 있는데 쌤이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해드리겠어요? 야, 너 이거 한번 배웠잖아, 너는. 나 한 번 배웠는데 이렇게까지 멈춰 나왔어. 야, 너 멍청해? 나 그리고 한 번 이거 배울 때 잤어 나. 쌤, 얘 너무 시끄러워요. 21. 22. 2일은 왜 안 써요? 그럼 아니 1, 2가 있잖아 언니. 아, 같이 있으면 삭제야? 근데 앞자리가 다른데? 너 1이랑 2가 있어? 2랑 1이 있어? 아, 그게 다른 거구나. 어. 아, 진짜 컴마가 아니구나. 근데 니네 지금처럼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떡해요? 자, 이해시켜주려고 다 써드렸어요. 네. 착하시다 소위까지. 자,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4개 있고 이 4개 값들은 전부 다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쌤이 여기 있는 것들은 싹 다 부원 집합을 썼습니다. 포함된다. 이해된 거 맞죠? 네. 세범이 이해된 거 맞죠?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드릴까요? 이해된 거 맞죠? 알아요? 네. 두 번째, 맞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세 번째,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맞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네. 네 번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섯 번째, 1, 2, 3, 4는 2, 3, 4, 5에 포함되나요? 네. 1, 2, 3, 4는 2, 3, 4,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의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요. 2, 3, 4, 5밖에 없으니까 2, 3, 4, 5만 가지고 만든 게 아, 부분 오케이. 집합인데 네가 2, 3, 4, 5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네. 자, 세봉이도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제가 제일 먼저 대표했어. 이거 아니라고. 네. 이거 심판 이거. 그럼 다시 지금 한번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밑에 유제문제도 풀어드립니다. 실은 감사합니다. 처음 배울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가 정말 포함된다. 지나치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치게 헷갈리는 중. 자, 이제 지금 풀려가는 문제는 지우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지우 소수가 누구예요? 1은 엄청 오래된 중. 1은 저한테는. 1과 1의 곱이어서 이건 약수 1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여서 약수의 개수가 2개 있는 게 소수입니다. 357. 네. 10 이하의 소수의 값은 2, 3, 5, 7 있습니다. 이를 빼먹어버렸네. 이것들이 10 이하의 소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에요. 네, 속하니까 거짓인가요? 네. 두 번째 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죠? 5가 있잖아요. 아니 저 짝대기 없애야 돼요. 포함된다라고 해야 네. 돼요. 왜? 이거는 2라는 숫자가 속하니까 틀렸고요. 이건 5라는 숫자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포함된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저 이해 좀 오래 할게요. 2하고 7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부분 집합이 맞아요? 저 네, 네 개 중에 맞아요, 두 개를 맞아요, 갖다 맞아요. 맞는 맞아요. 집합이 그러니까 부분 틀렸어요. 그 다음에 2, 3, 5의 값도 부분 집합 맞아요? 맞아요. 얘는 1, 3, 5, 7의 부분 집합이 A 맞아요? 땡땡땡 1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4개요. 원소가 4개 있고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승으로 세야 되겠군요. 16개요. 이 16개 중에 이게 있냐고요. 아니요? 없는 이유는 일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야. 밑줄 친 집합의 부분 집합은 16개인데요. 그 16개가 A가 맞아, 16개 중에 하나가 A가 맞아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A라는 집합은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네. 밑줄 친 걸 가지고 부분 집합을 아무리 만들어도 2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어려워. 근데 선생님 설명을 세범이가 열심히 안 들었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저 열심히 들었는데 머리가 빨리빨리 흡수를 못해요. 다음 집합은 A 집합 원소가 몇 개 있나요? 완전 무시하셔. 다음 A 집합은 원소가요? 아, 하나, 둘, 셋, 4개요. 네, 원소가 4개 있습니다. 그 원소의 합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A 원소, B 원소, C를 원소로 가진 집합도 원소, C하고 D를 원소로 가진 집합도 원소입니다. 답은 3번이, 이것들은 4번이네. 전부 다 우리가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한다. 집합입니다. 그럼 여기는 5번째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5번째 건 맞는 거군요. 3번도 맞아요. 네, 3번째 것도 맞네요. 이제 포함된다는 거 1, 2, 5번에서 1, 2, 4번에서 포함되는 거 확인해야 되죠? 네. 2번 아니야, 2번? 4번이야.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건 맞는 말인가요? 네. 이거는 저 A 집합의 부분 집합 맞아요? 네. 저 A 집합 4개 중에 2개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에요? 네. 이건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왜 안 되는 거야? 그게 가로가 한 번 더 없어요. 맞아요. 어? 저 녀석은 이렇게 얘기하지 올바른 표현이고요. 네 번째 거는 네. 그리고 부분 집합을 만들 때는 저 요거 하나만 데려다서 만든 부분 집합은 이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부분 집합인 거죠? 네. 이건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세범이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문제가 가지고 저 동그라미 값을 가지고 집합을 만든 게 부분 집합입니다. 동그라미를 가지고요? 동그라미가 원소니까요. 네. 그 녀석을 하나 집어넣은 집합이 그 하나를 집어넣은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고 밑줄이 부분 집합이라고요. 이거는 동그라미를 가지고 만든 원소고요. 이거는 동그라미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고 부분 집합. 알아요. 그래서 이거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집에서 지금 집에가 헷갈리면 복습을 통해서 쌤한테 전화 걸어도 돼요? 아니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럼 물으면 누구한테 SOS를 쳐가죠? 지금 졸업을 안 했어. 나 저기 아직 모르는 거는 숙제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한 것만 숙제를 하는 겁니다. 난 그 포함이라고 뭐가 있었죠, 쌤? 속한다. 그게 나 너무 헷갈려. 그거는 네가 멍청한 겁니다. 지금 아니, 5번 했어, 5번. 아, 나 이해를 못하겠네. 어떡하지? 자, 아, 나 진짜 너무 웃긴다, 너. 서로 같은 집합과 진 부분 집합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서로 같은 집합으로 왔습니다. A가 B에 포함도 되고 B가 C요. B가 A에도 포함이 된다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가 다시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A하고 B가 똑같은 집합이라는 표기입니다. A, B가 똑같을 때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포함관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네.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때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포함관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포함관계를 만족하면 그럼 우리는 A 집합과 B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 부분 집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진 부분 집합은 자, 이렇게 된 집합은 원소가 2개 있고요. 부분 집합은 몇 개 있나요? 4개요. 네 개, 네 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집합, 부분집합이고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고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고 가지고 1, 2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집합인데 이것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집합을 이해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포함된 녀석이 맞긴 하지만 같아요. 같은 녀석은 왜 같다고 얘기하지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지랄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으로 분류를 했어요. 좋아요. 서로 같은 녀석은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만 개수를 센 걸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 집합의 개수. 네, 참 진짜를 사용해서 네.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는 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다 들어있는 거 빼고 다 맞다는 거죠. 네. 세 개 있으면 2개 들어가 진부분인가? 아니지. 다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 A, B, C가 원소인 집합은 부분집합이다 해서 몇 개 있죠? 3개요. 아니죠. 8개. 9. 자, 부분집합 8개 있습니다. 3, 3, 9. 8개 있는데 거기다 힘을 쓸 수 없어요. 이게 2의 삼성을 못하는 거에 대해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아, 2의 3승이라고요? 저 2의 2승. 2의 3승.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요.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요. 선생님 짜증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해를 못하면 질문을 네가 해야지.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네가 좀 더 침착하게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걸 뒤져서 얘기해야 되는데 뇌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저번에 보내드릴 때는 닭 사진. 저기가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자, 저번에 이게 n승이 부분집합 개수니까요. 2의 3승 8개가 부분집합이고요. 부분집합은 8개지만 진부분집합은 하나요. 진부분집합은 7개입니다. 근데 저거는 3의 2승 아니에요? 몰라. 버려. 왜? 그냥 다 이뤄친다고. 아들이 많이 있는 개수로 배. 어어어어어어. 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습니다. 부분집합 개수는 다 2의 3승 8개 있습니다. 네. 그 8개. 중에는 공집합, 하나 있는 것들, 2개 있는 것들, 하지만 3개 있는 건 자기 자신하고 똑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진부분집합 7개. 네. 쌤이 이제 나한테 A. 얘기를 안 해. A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하고 B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방정식 문제를 풀라는 장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2개의 집합이 똑같으려면 3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얘가 3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같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1이에요. 3이고요. 그럴 수 있는 A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3하고 1이 있는데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A라고 하는 값이 3이었을 때 성실하게 써야 되는데요. 보통 애들이 대입하지 않아서 틀려옵니다. A한테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했더니 A집합은 1, 2, 3인가요? 네. 근데 B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예요? 3,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어? 두 번째 A한테 1 대입했습니다. A한테 1 대입했더니 그러네. A집합의 값은 1, 3이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값은 누군데요? 1, 3, 2, 1. 직접 확인해서 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허.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게으르지만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아, 못 풀겠다. 못 푸시면 다음에 이 문제 장면은 질문받지 않습니다. 헐. 이 문제 유형을 틀려서 오시면 그건 게으른 아이니까 질문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때 원소의 개수를 조사한 다음에 하나 빼요. 2의 n승이 부분집합의 개수고요. 진 부분집합에 하나 빼야죠. 뭘 무조건 하나를 빼고 난리야.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승이고요. 진 부분집합 개수가 2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부분집합은 2n승, 진 부분집합은 2n승 마이너스 1. 오케이. 빼기 1은 자기 자신을 빼는 겁니다. 네. A집합 원소의 개수가 5개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승 32개 있습니다. 네.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32개에서 하나 뺀 31개 있습니다. 빼기 하나는 얘랑 똑같은 집합을 빼는 거죠. 자기 자신 빼는 거죠. 네. 자, 이제 특정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문자로 써 있어가지고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아서 네. 더 쉽게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부분 집합이 몇 개라고요? 4개요. 자, 부분 집합이 4개인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아. 부분 집합은 근데 그건 이해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부분 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이렇게 쓰면 4개인 거 알고요. 개수 구할 때 2의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네. 2의 제곱이 가는 의미는 숫자 1을 들고서 넣을지 안 넣을지 안 넣을지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숫자 1을 들고서 집합 속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 숫자 1을 집어넣는 거 한 가지 방법, 집어넣지 않는 거 한 가지 방법. 숫자 1을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숫자 1을 사용하는 방법도 넣을지 안 넣을지 2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해 빠집니다. 그쵸.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하지만 쌤이 1을 꼭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한다면 1을 꼭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한다면 1은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1은 한 가지 방법을 꼭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2라는 숫자는 집어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겠군요. 그래서 그런 집합의 개수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또는 2의 값이 꼭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는 절대로 들어있으면 안 돼요. 2는 있으면 안 돼요.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2는 꼭 없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 꼭 집어넣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공식화시켜서 푸는 거 아닙니다. 공식화시켜서 푸시면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 5개 있습니다. 1과 2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1과 2의 값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요. 3, 4, 5의 값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1의 값은 한 가지 방법으로 꼭 있어야 되고요. 2의 값도 한 가지 방법으로 꼭 있어야 되고요. 3이나 4나 5의 값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이해된 거 맞으신가요?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3의 값은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4, 5의 값은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됩니다. 1의 값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2의 값도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3의 값은 한 가지 방법으로 꼭 있어야 되고요. 4, 5의 값들도 한 가지 방법으로 각각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공식화시키지 않고 방금처럼 풀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A, B, X가 A, X, B라는 세 집합이 포함관계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시험에서 엄청 많이 틀려옵니다.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소의 개수를 세는 삽질합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A라는 집합을 써봤습니다. A라는 집합은 A, B, C 세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집합 X라고 하는 집합이 몇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가지. 집합 X를 만들 때는 A라는 집합은 X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A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B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C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D나 E의 값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제가 다 해서 4가지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라는 집합은 A, B, C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런 X라는 집합의 개수는 다 해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개수가 5개, 여기 개수가 3개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조금만 달라지면 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지 말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4 빼기 3인데 왜 2야? 원소의 개수가 5개, 3개잖아.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 원소가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가는 걸 찾으세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가지려면, 적어도 짝수 하나를 가지려면 모든 부분 집합 중에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의 개수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모든 부분 집합은 다 해서 2의 5승이 있습니다. 32요. 근데 지금 빼려고 하는 녀석은
짝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걸 빼려고 합니다.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려면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없어야 돼. 2는 한 가지 방법 없어야 되고요.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4는 없어야 되고요.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32에서 8 뺐습니다. 아.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네.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지가 먼저 판단하라. 집합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아니고 두 번째도 집합 아니고요. 세 번째도 아니고요. 네 번째도 네?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는 100보다 큰 숫자의 모임? 네. 100보다 큰 숫자의 100, 모임은 2. 그러네 무한집합을 명확히 알고 있는 집합이군요. 네.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이면 정답. 정집합인가요? 네. 두 번째 문제로 봤습니다. A집합은 A가 5 미만의 자연수입니다. B집합은 A집합 속에 있는 걸 가져다가 숫자 B를 만들어내세요. 먼저 A집합 원소가 누가 있다고요? 1, 2, 3, 4요. 근데 1, 2, 3, 4를 가지고 B집합을 만들었습니다. 12로 나누기 하시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12분의 1.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약분은 안 하나요? 약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해야지 맞는 건가요? A집합, B집합 있습니다. 그런데 A집합, B집합은 A집합 속에서 A 데려오시고요. B집합에서 B 데려와서 곱한 숫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녀석을 데려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곱한 숫자는 -1하고 곱한 게 누군데요? 1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하고 곱한 건 누구예요? 0, 0, 0. 000이니까 0은 한 번만 썼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집합은 방금 노란색으로 쓴 거잖아요. 네. 노란색으로 쓴 것과 A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A집합 원소 쓰고 있습니다. -1하고 곱하고 있습니다. 이게 -1하고 곱한 건가요? 네. 0하고 곱한 건 누구예요? 0, 0, 0. 0은 이미 있으니까 0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모두 원소 합의값은 6인가요? 네. 4번으로 갔습니다. 유한제품인 걸 고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는 x의 절대값 x니까 1보다 작은 정수의 값이 누구였죠? 0이요. 네, 0밖에 없습니다. 1개. 유한제품인가요? 네. 네. 두 번째 거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의 값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건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유한집합 맞아요? 네. 0과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네. 유리수의 값은 0.1, 0.01 엄청 많습니다. 무. 그런데 얘는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홀수의 집합일 것 같습니다. 네.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이거 하면 홀수가 되고요. 홀수의 집합은 또 무한집합인가요? 네. x하고 y 값은 실수입니다. 0과 1 사이에는 실수 엄청 많고요. 0과 1 사이에 실수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값을 뺀 것 가지고 만든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무한집합입니다. 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세분이 지금 된 거 맞아요? 네. 네. 자, 5번으로 갔습니다. 5번이 0 곱하기 x의 값 1 나오는 x가 누가 있죠? 없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무수히 많고 어떨 때는 없죠? 이럴 때 무수히 많다고요? 네. 0 곱하기 x의 값이 1 나오는 거는 없다고요? 네. 네, 그러네요. 이건 공집합이네요. 두 번째 거는 이걸 만족한 실수의 값이 누가 있어요? 1이요. 아니, 마이너스 1이요. 이걸 만족한 유리수의 값은 인수분해했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인수분해하면. 아이고. -3부터 -1까지라고요? 네. 이 사이에는 유리수는 엄청 많습니다. 이거 무한집합입니다. 이건 원소가 누구라고요? 1보다 작은 실수가 무수히 많나요? 네.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6번으로 갔습니다. 6번의 A집합은 4의 양의 합수의 집합입니다. 4의 양의 합수는 몇 개 있죠? 2개요. 4의 양의 합수의 값은 1, 2, 4인가요? 네. 3개요. 네, 3개 있네요. 3 이상 15 미만의 짝수라고 하는데요. 4. 3은 안 돼요? 3도 돼요. 3은 짝수가 아닌데?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 뺐더니 3개인가요? 네. 7번으로 갔습니다. 7번 같은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범이가. 자, 세범아 첫 번째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 잠시만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두 번째 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것 같아요. 왜죠? 자, 이거는 공집합이 아 이거 두 개 다 된다 하지 않아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여서 원소의 값은 S에 속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참인 거고요. 네. 여기 있는 녀석은 부분집합을 만들 때 네 개 중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녀석도 부분집합이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둘 다 참입니다. 과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집합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집합이 다르다고요. 이건 이 앞에 있는 이 원소를 가지고 원소라고 언급한 거고요.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서 그래서 이건 참인 겁니다. 이건 부분집합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건 참인가요? 네. 네. 이거는 참인 게 앞에 걸 사용한 거예요? 뒤에 걸 사용한 거예요? 뒤에 거요. 뒤에 걸 사용했으니까 참입니다. 네 번째 건 참인가요? 네. 네. 이거 누굴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거요. 맞아요. 네, 앞에 걸 사용해서 이걸 1을 네. 네. 뒤에 걸 사용한다면 어떻게 써야지 참말이죠? 또 가로를.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참입니다. 현재 뒤에 이해한 걸 것 사용했을 같아요. 때입니다. 1과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S집합에 속하나요? 아니요. 포함돼요. 아, 이게 원소로 없군요. 저 네 개 네. 중에 이렇게 생긴 건 없습니다. 네. 그럼 틀린 건 5번인가요? 네. 네, 그럼 차범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살짝 했어요. 완전은 아니에요. 지호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1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은 무한 집합이에요. 네. 그런데 B라고 하는 집합은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네.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누구인가요? 묻고 있습니다. 12예요. A 집합이 더 큰 집합인가요? 네. A 집합의 값이 더 큰 집합이고요. 아. 이렇게 된 게 지금 A 집합인데요. 네. 이 집합에 B 집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근데 B라고 하는 집합은 K의 배수라면서요. B 집합은 K의 배수라면서요. 2 아니에요? K가 2라면 이 속에 2가 어디 있어요? 그럼 포함돼요? K가 2면? 아니. 12. K의 값이 12면 12, 24 같은 것도 같은 녀석이 포함돼요? 네.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2의 배수, 24의 배수, 36의 배수. 되려나 모르겠네요. 12의 배수의 집합이면 12, 24, 36 이런 게 있으면 포함 관계 만족해요? 네. 자기 자신은 포함되니까요? 네. 그런데 24가 들어가면 24, 48, 96 뭐 이런 숫자들은 포함돼요? 네, 그런 것도 들어있네요? 포함되네요? 네. 그러니까 K 값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값들인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을 선택하세요. 12요. 뭐야, 맞는데 왜 아닌 척 했어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갔습니다. 9번이 A 집합과 B 집합이 똑같습니다. 단순 산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는 2가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2가 없습니다. 네. 2를 만들어야 되겠네. 얘가 2였으면 좋겠습니다. 같다고 놨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해하는 거 정말 이해하시죠? 네. 당연하죠. A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꼭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라고 한다면 A 집합의 원소가 누구라고요? A 집합 원소요. 4, 2. B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누구라고요? B 집합은. 똑같나요? 네.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4는 버릴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A 집합은? B 집합은? 똑같나요? 네. 네, 그 답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됩니다. 약간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15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일단 그 집합의 원소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1이요. 아니 15요. 더 이상 없나요? 원소의 개수는 다 해서 6개 있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부원 집합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몇 개라고 답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 2의 6제곱 64. 진 부분 집합 몇 개 있어요? 진부분 집합 63. 63. 집합 A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인데 A라는 집합에는 포함되는데 A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집합이라고. X라고 하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아, 진부분집합이요? 네, 이건 A라는 집합이 진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네. A에 포함은 되지만 A는 아닙니다. 그럼 이건 진부분집합인데 진부분집합은 누가 하나 빠지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X들 중에 2, 4, 6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2, 4, 6은 한 가지 방법을 꼭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1, 3, 5, 6은 아니지. 7, 8, 9, 1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 모든 녀석들은 128개인데 그런데 2, 4, 6도 있는데 네. 나머지 숫자도 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 4, 6도 들어있고 나머지 숫자도 다 있는 녀석은 여기에 모순인가요? 네. 그 한 가지 같은 녀석을 빼야 됩니다. 이해식 맞나요? 네. 세기 집합이 있습니다. 이제 레벨을 좀 올렸습니다. 레벨 2입니다. 아 힘들어. 첫 번째 녀석은 제곱에서 더한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순서쌍이 있습니다. 제곱에서 1 나오는 순서쌍이 누가 있는데요? 이것을 나오는 거? 1이요. 루트 1 아니야? 1 제곱하면 1이잖아. 아, 그러네. 루트 1도 맞지. 문제는 지금 순서쌍이라고 했나요? 네. 제곱에서 더해서 1 나오는 경우는 다 있을 때 4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금은 몇 컴마 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컴마. 것들은 제곱해서 더하는 수가 전부 다 1인가요? 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마이너스인 숫자가 누가 있는데요? 아, 작업까지 마. 적어도 한 개의 홀수의 값이 적어도 한 개의 홀수의 값을 가지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모든 짝수일 때. 경우에서 홀수의 값이 하나도 없는 걸 빼려고 합니다. 네.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뺐으면 좋겠습니다. 홀수의 값이 하나도 없는 거 뺐으면 좋겠습니다. 1, 2, 1, 2, 1, 2. 네, 그러네요. 네. 1,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네. 5는 없어야 되고요. 1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야 되면 1이에요? 어떤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않을 수도 있으면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사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예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 가지라고요. 네. 그 다음에 5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요? 네. 앞에 거는 64입니다. 뒤에 건 8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집합은 아닙니다. 자연수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으면 7-x의 값도 A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1이 원소면 누가 원소라고요? 1이 원소면? 1이 원소면 누가 원소라고요? 써있잖아요. 근데 2가 원소면 누가 원소라고요? 5. 3은 4. 3이 원소면 4가 원소예요. 4가 원소면 3. 5가 원소면 2. 6이 원소면 1. 7이 원소면 빵! 근데 빵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은 1과 6, 2와 5, 3과 4는 항상 집합 속에 있을 거면 같이 있고 없을 거면 같이 없어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 집합이 존재하나요?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집합이 존재하나요? 원소의 개수, 원소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은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이럴 수 있나요? 네. 네? 가능한가요? 아니요. 2하고 6은 반드시 같이 써야 한다고요? 네. 네모를 만족하려면 혼자 다니면 안 돼요. 1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2랑 항상 같이 써야 돼요. 둘이서 두 개다. 1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 집합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이 가능해요? 네.
이러면 원소의 2개짜리 집합에서 네모를 만족하나요? 네. 네모를 만족하는 원소 2개짜리 집합은 3개밖에 없습니다. 3입니다. 자,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필요합니다. 2를 원소로 가지려면 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2가 원소로 있으려면 2가 들어있으면 뭐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2가 항상 원소네요. 네. 하지만 얘네 2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요. 2가지, 2가지. 이 집합은 몇 개 있나요? 4개. 4개. 5개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나요? 네. 3은 1번. 아니 2번. 아. 어려워.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이 다음 조건을 지금 배우는 게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서 터득해서 와야 됩니다. 항상 다음 시간에. 그래야지 새로 진도를 나가니까요.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X가 있습니다. X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리고 X라는 녀석의 값은 1부터 7까지 숫자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원소들 중에 짝수가 하나도 있으면 짝수래요. 다 곱한 값은 짝수가 되어버립니다. 곱의 값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원소가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소 합의 값은 홀수입니다. 모든 원소 합의 값이 홀수인데 네. 만약에 홀수들만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3개. 왜? 네, 홀수는 3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원소가 홀수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개소리죠? 3개이거나 5개이거나 네, 홀수의 값은 1개 있거나 3개 있거나 5개 있거나 홀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으면은 홀수.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의값 홀수입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X라는 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홀수의 값은 1, 3, 5, 7이 있고요. 공집합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라는 집합,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누군데요? 홀수가 1개 있거나 홀수가 3개. 3개 있거나 홀수가 5개 있거나 네. 5개 있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그럼 홀수가 7개 있는 거 가능해요? 아니요? 이거밖에 없네요? 다 8개군요? 네. 이해진 거 맞나요? 네. 이러면 강화의 조건은 모두 만족합니다. 이제 스텝 3로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스텝 3에 있는 문제들은 첫 번째 문제가 Z라고 하는 건 I의 거듭제곱입니다. I의 거듭제곱이 Z고요. I의 거듭제곱의 결과는 -1. I를 한 번 곱하면 I,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네 번 곱하면 플러스 1이고 다섯 번 곱하면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저 집합은 원소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 B는 A 집합에서 Z1 데려오고요. B 집합에 Z2 데려와서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을 쓰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녀석을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Z1하고 Z2의 값을 표를 작성해서 한번 쓰려고 합니다. 표까지? I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있습니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우린 제곱에서 더할 거죠? 네. 첫 번째 I 제곱은 마이너스 1, 네. I 제곱 마이너스 1, 아 제곱해서. 제곱에서 더하면 마이너스인가요? 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했더니 빵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빵. 이러신 거 맞나요? 네. 제곱했더니 1,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이해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왜 마이너스 1이랑 1을 곱한 2예요? 제곱해서 더한다고. 아. 선생님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제곱해서 더한다. 오케이.
제곱한 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한 건 플러스 1입니다.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B의 원소입니다. B가 원소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2, 0, 2. 세 종류밖에 없나요? 네. 원소의 개수는 3개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원소의 개수인지 부분집합의 개수인지 항상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전체 집합 10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개의 원소의 부분집합 중 2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A집합으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 2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 중에 2개를 곱한 값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 9, 16, 20.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원소가 2개짜리 집합들이 다 A집합이 될 수 있죠. 자, 원소 2개짜리 집합이 A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곱해가지고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곱수가 된 거 찾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2라고 누굴 곱해야지 제곱수죠? 4요. 여기서 다른 녀석만 있어야 되는 건가? A, B는 꼭 달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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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가 똑같으면 A집합, 이거 2개가 똑같으면 A집합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요. 지금 문제는 원소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아, 그러네. A, B가 똑같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A, B는 절대 똑같은 걸 데려다 곱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1,2가 없습니다. 네. 이 속에는 2,2, 3,3, 4,4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자, 1하고 곱해가지고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누구예요? 1,4요. 1하고 4가 원소인 집합이 1,4가 아닙니다. 2라고 순서쌍만 1,4라고 읽습니다. 네. 또 1하고 누구였을 때 가능하죠? 2라고. 이런 것들 2의 제곱, 오. 3의 제곱이네요. 네. 2랑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세요. 8이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 모양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벌리게 8인 것 같았어요. 카메라랑 말하는데요. 자, 그 다음이 3이랑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4랑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게 있나요? 똑똑하네. 5랑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6이랑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 있나요? 없어요. 7이랑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나? 블랙방구. 머리, 네, 국어 단문 외워도 알 것 같아요. 네. 7 빼고는 없습니다. 네. 8하고 곱해서 제곱수 되는 경우는요? 네, 했네요. 네. 9랑 곱해서 제곱수 되는 경우는요? 1. 했네요. 네. 몇 개 있다고요? 4개. 블랙방구. 22번으로 갔습니다. 어려워. 22번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값은 1, 2, 3, 4, A가 있습니다. 네. 근데 1, 2, 3, 4, A가 있는데 B집합은 1, 3, 5가 있고요. 2개를 더하세요. 더한 게 원소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겹치는 것들이 존재해가지고 원소의 개수 10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제를. 헷갈릴래요? 오케이. 뭐 하시는 거죠? A집합과 B집합 원소를 데려다가 네. 뭐 하라고요?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아니, 그냥 2개 더해요. 더하고 이. 있습니다. 2, 3, 4, 5. 쟤 뭐야? 10. A구나.
5, 6, 7, 3 더하기 6, 7, 8, 9, A 더하기 5. 그때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누구라고요? 이것들이 원소인가요? 네. 네. 몇 개야? 하나, 둘, 10개요. 11개. 11개네요. 네.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상처받아요. 11개인데 10개였으면 좋겠대요. 겹치는 게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한 개 더 있어야 된대요. 겹치는 게 어떤 두 녀석은 똑같은 수가 존재해서 한 번만 써야 된다는 얘기군요. 4, 5, 6, 7. 근데 A가 최대였으면 좋겠다면서요. 누구랑 뭐가 겹쳤을 때 A가 최대일까요? 9요. 네, 9랑 누가 겹쳐야 되죠? A 플러스 1, 네,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8. 이때 A가 최대입니다. 8이네요. A는 8이네요. 블랙방구. 짠 거랑 겹쳤을 때 A는 작아지죠? 네. 네.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아, 어지러워. 블랙방구. 왜요? 마지막 문제 23번인가요? 네. 23번이 X라고 하는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네.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 n값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에 n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값이 최소여야 됩니다. 네. 그때 보기에서 온 걸 고르세요. 아이고.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2, 3, 5, 7. 자, 일단 아, 아니네. F10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90? F10은 10개. 10이 한글을 읽고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거나 부르지 마세요. 한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 X의 부분 집합 중에 네. n이라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는 집합의 개수가 fn입니다. 네. 자, 한글 똑바로 읽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X의 부분 집합 중에 n값을 최소로 하는 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이 제일 작은 집합은 몇 개 있나요? 저 부분 집합들 중에 10이 제일 작은 부분 집합은 몇 개 있나요? 어렵다. 한 개 있죠. 고작 자, 9가 제일 작은 건 몇 개 있나요? 2개요. 아, 오케이. 10이 제일 작은 경우는 네. 요것만 10이 제일 작습니다. 네. 9가 제일 작은 부분 집합은 90. 얘네가 9가 제일 작은 부분 집합입니다. 8이 제일 작은 녀석은 몇 개 있을까요? 3개요. 아니, 4개요. 왜 4개 있죠? 8, 9랑 8, 9, 10이랑 80.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더니 첫 번째 질문 답할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건 3인가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F7은 몇 개 있을까요? 16개요. 아, 이해되죠? 네, 8개요. 16. 8개 아니야? 2의 세제곱이죠. 아, 아닌데? 네, 맞네요. 8개네. 왜 8개일까요? 2의 세제곱이라서요. 왜 2의 세제곱이죠? 7, 8, 7은 꼭 있어야 되고 8이랑 그럼 10은 8, 9, 10 3개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2를 3번 곱했다고요? 16, 32, 64. 자, 이게 왜 64인지 세봉이가 얘기해보세요. 그거요? 이게 왜 64죠? 그러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세요. 뭐라 얘기해요? 같은 거 빼고 이해니 7이 제일 작은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7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네 7보다 큰 8, 9, 10 3개의 숫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의 3성으로 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614인지 세우미가 얘기해 볼까요? 넘어갑니다. F3의 값은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3보다 큰 4, 5, 6, 7, 8, 9, 1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2의 7승인가요? 네. F2의 값은 2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3부터 10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2의 8승입니다. 네. F1의 값은 1은 꼭 있어야 되고 2부터 10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2의 9승 512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A, B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더 크면 함수값도 FB가 더 큰가요? 아닌데 점점 숫자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고 있나요? 이 부동호가 네. 바뀌어야지 참이군요. 네, 틀렸습니다. 1부터 1, 3, 5, 7, 9를 대입한 걸 더하세요. 1, 3, 5, 7, 9 네. 1, 3, 5, 7, 9를 대입한 거를 다 더하세요. 두 개 더해주, 이거부터 더할까? 네. 이게 세 개가 누구죠? 42? 42 더해주면 170. 170 더했어요. 680. 네, 참이네. 어렵다. 자, 집에 가가지고 왜 답을 쓰셨어요? 지금 다시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풀어요. 아니죠? 집에서 개념센 수학을 다시 유제랑 연습 문제 다시 푸시고요. 네. 라이트 센에는 첫 번째부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와 내가 수업은 헷갈리는 게 여기까지 여기 합니다. 밑에 있네.